안녕하세요. 부동산 주치 닥터김입니다. 최근 PF 시장 동향을 보면 2020년부터 가장 공격적으로 시장을 주도했던 세금고 PF가 2022년 4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PF 시장에서 제외되는 형세가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2023년에는 세금고 PF가 완화되리라는 기대를 많이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5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보면 엑시 부장률 및 LTV 기준이 10% 이상 더 낮아졌고 라이브 오피스 같은 유사 주거도 생수구로 취급을 하면서 사실상 세금고 PF는 이제 장이 끝났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 언론 매체를 보더라도 금고 연체 금리가 10%에 육박한다고 하니까 더욱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5차 가이드라인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 마지막에 자료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권사 또한 레고랜드 사태 이후 전단체 차원의 문제 등으로 선순위 플레이만 조금 남아있는 상황이고 중순위나 후순위는 양질의 사업지를 제하고는 취급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PF 시장에 취급되는 하이브리드 관토에 대한 문의 및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문의하신 하이브리드 관토 금융 및 수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하이브리드 관토는 신탁사가 신탁수수료 외에 취급수수료도 모두 수취한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순위를 중순위로 칭하는 이유와 이때 참여하는 대주단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케이스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여러 신탁사에서 하이브리드 관토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유의미한 정보라고 생각을 해서 문의 주신 내용을 Q&A 형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이브리드 관토 시 신탁사는 신탁수수료 외에 취급수수료도 받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건 모두 받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탁사별로 말씀을 드리면 KB신탁은 각각 받고 하나신탁, 한투부동산 신탁, 신한자산 신탁은 신탁수수료에 취급수수료를 포함하여 받습니다. 다음 하이브리드 관토 시 신탁사에서 회사채를 발행하여 선순위가 들어오는 경우 차순위 대주를 중순위라고 칭하는 이유를 물어보셨는데 굳이 따지자면 후순위라고 표현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단에 에코티 투자자 혹은 증권사 PI가 들어올 것을 염두에 두고 후순위를 비워놓고 중순위에 들어올 가능성을 가정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후순위로 들어올 대주가 없는데 용어를 몰라서 중순위로 표현하지는 않는 것 같고 수지를 작성자가 편한 방식으로 쓰기 때문에 금융비용, 즉 금리나 수수료를 낮추고자 중순위에 넣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들어오는 중순위 그리고 후순위 플레이어들은 어떤 곳이냐는 걸 물어보셨는데 꼭 어떤 곳이다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신한저축은행 기업금융부, 하나자산신탁, 한투부동산 신탁 등이 있고 후순위 플레이를 주라는 것은 한국자산캐피탈 정도가 있고 선순위 컨디션을 갖추고 안전하다고 판단한 딜에만 후순위로 줄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LTV 기준은 40%대로 아주 낮습니다. 그리고 OK캐피탈의 경우 후순위를 많이 했었는데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까지 거의 다 구조조정이 되면서 최근에는 취급을 안 하는 분위기고 그러다 보니 하이브리드 관토, 후순위에 줄어드는 대주를 명확하게 칭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사업지 컨디션에 따라 어떤 금융기관을 태핑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탁사 선순위, 토지대를 A별로 묶었을 때 시행사 에코티 플러스 토지대를 합하여 토지대 후단 바치는 대주를 후순위 우선수익권으로 하는데 예를 들면 준공 전인 신탁사가 선순위가 되고 준공 후 토지대 후단이 선상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문의 주신 한국자산신탁과 KB신탁은 사업비 자체를 트렌치 공동으로 신탁사와 함께 대주로 들어가면서 준공 전으로 선순위가 상환되는 구조를 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하나자산신탁에서는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물류센터도 하이브리드 관토로 풀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셨는데 물류센터의 경우 사례는 많지가 않습니다. 각 신탁사별로 말씀을 드리면 KB신탁의 경우 2022년 7월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회사에서 취급을 하지 않고 있고 한투부동산 신탁도 물류센터 차입형 의뢰를 많이 들어오나 실제로 수주된 건 없다고 합니다. 신탁사에서 선순위가 들어가야 하는 경우는 기간이 짧고 선매입 확약을 조건으로 하고 있고 운용사와 신탁사 간의 신뢰관계가 두터워야 되고 중순위 여부,
위치 등 조건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하나자산신탁에서도 물류를 차토로 검토를 했었으나 일반 책준의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으나 중도금시 계약금 잔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준공 때까지 신탁사 차입금이 나가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하나에서도 취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투 부동산 신탁에서 취급한 파주 책준간투 사례를 보면 운영사 측에서 선매입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유는 운영사가 알아서 임차인을 맞춰서 캡레이트를 높게 산정을 하고 비싸게 되팔려는 목적으로 선매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운영사 선매입 확약으로 들어오거나 자체 운영의 경우에도 저음까지는 임차인을 잘 맞춰와야 대지가 읽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금융비용, 금리 및 수수료 조건에 대해 문의를 주셨는데 이 경우에는 분기마다 금리가 바뀌고 현재는 고정금리 8.7%, 변동금리 7.7% 정도인데 매월 변경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탁사 책준의 경우 수수료는 최소 3%대로 생각하면 되고 참여하겠다는 대주 희망사항에 따라 금리나 수수료를 맞춰주는 것이 대부분이라서 이것도 특정하여 답변이 어려운 상황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많은 분들이 저에게 부동산 금융이 언제쯤 안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드리기에는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정하고 변동적이고 현 시점에서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다른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개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수성을 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지금은 공격이 아닌 방어인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이고 힘든 시기인 만큼 모두가 잘 이겨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